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그 포스코 DX가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장중에 거래가 들어오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고가에서 어느 정도 이 매물이 나오는 상황도 있고, 계속해서 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주식 있죠? 올라가는 주식은 싼 가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상 비싼 구간에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는 지금 비쌀까요? 쌀까요? 비쌉니다. 시가총액이 7조 8천억이에요. 근데 실적 한번 볼게요. 쭉 보면 올해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남겠죠. 근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쵸?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PER이 70배? 그쵸?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밸류에이션만 보면 포스코 DX는 비싸다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에서는요.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비쌉니다. 자, 그런데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죠. 그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금 PER이 몇 배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PER을 계산하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PER이 30배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근데 애플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0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30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애플을 사기 위해서는 그쵸? 그냥 애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애플에서 벌고 있는 돈의 30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시장의 평가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그쵸? 단순히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보면 비싼 건 맞지만 그쵸?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 모두는요. 신고가 이후에 올라가게 되고 가격 반영이 먼저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비싼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 첫 번째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올라가는 첫 번째 구간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구간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만약에 포스코 DX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PER을 30배, 25배 이 정도까지 좋아질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끝일 수 있어요. 왜? 성장에 대한 부분. 그렇죠? 활발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계약 건수에 대한 부분, 즉 그런 기대감은 없어질 테니까. 근데 포스코 DX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10배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많이 올라간 것 대비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만한 계약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거고 그 주요 고객사가 기업단에서 발생한다는 것부터가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재가 실적으로 바뀌기 전에 가격이 먼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단지 올해 들어서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 자, 내용 보세요. 포스코 그룹주 스마트 팩토리 해외 계약 소식의 강세. 그쵸? 딱 보시면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소식에 포스코 그룹주가 모처럼 상승하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 상관없고 퓨처엠 상관없고 인터내셔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만 상관이 있죠. 자, 기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 있죠. 그쵸? 다른 쪽에 있는 계약건 말고요. 포스코 퓨처엠에서 지금 양극재 생산 규모를 보면 자,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3위입니다. 3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생산 규모, 그쵸? 올해 들어서 생산량이 대략 한 17만 톤 정도 되고요. 27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양, 그쵸? 이건 제 예상치가 아니라 에코프로 측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71만 톤까지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자가 다 끝났다. 그쵸? 71만 톤까지 들어가는 건 확정적이에요. 그쵸? 근데 이번에 어떤 계약이 나왔죠? 삼성 SDI 측으로부터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죠. 그쵸? 여기서 딱 50% 정도 빼면 퓨처엠의 생산 능력 정도 되고요. 여기서 한 30% 정도 빼면 LNF의 생산 능력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래서 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의 공장을 누가 짓죠? 그쵸? 포스코 DX가 짓습니다. 여기는 모두 다 스마트 팩토리로 지어요. 그쵸? 자,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인건비 절감, 그리고 생산량 증가.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증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더 덜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생산량을 증가한다는 건 기업이 적은 비용에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의 꿈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단지 10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고가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 그리고 실현되는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다. 단지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12월 달에 좀 빠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 없고, 단지 내가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을 잡자. 그게 신고가 돌파 구간, 그쵸? 신고가 돌파 구간입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보유해야 될지, 그쵸? 그건 내가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얼마의 매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포스코 DX는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신고가 매매만 진행하고 있고, 포스코 DX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가격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이 있겠죠. 그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 왔는지를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제가 시황이라든가 중요한 뉴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쵸? 로봇 관련된 거, 그쵸? 그리고 나오는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그쵸? 12월 19일 어보브 반도체 오늘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어보브 반도체 보면 오늘 26%대 강세, 장중에 상한가 도달을 했죠. 자, 내용을 보면 정확히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루에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이것뿐이 아니라 쭉 올려서 보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죠. 쭉 올려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4%대 강세 보이고 있고 어저께도 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쭉 보면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 오늘도 지금 13%대 강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매수 구간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신고가 종목에서 이런 종목이 나올까? 그리고 12월 14일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요날, 그쵸? 12월 14일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어떻습니까? 20%, 25%, 그쵸? 이틀 동안 4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오늘 4% 정도가 빠지더라도 어차피 주식은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신고가 기준에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자,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 물려서 힘들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매수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인원의 제한을 500분으로 뒀었는데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제가 1000분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 이벤트로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도 함께 그쵸?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참여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연말 이벤트니까 이번 기회에 신고가 매매를 완벽하게 익히셔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꼭 만드세요. 자, 그리고 그 포스코 DX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오늘 어쨌든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고 10배 올라간 건 팩트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에 대비해서 비싸다. 그래서 주가가 더 간다. 요 구조를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실적 언제 끝나지? 시장은 이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여기서 어닝 쇼크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미 반도체처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미 반도체 어땠습니까? 그쵸?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급락. 그쵸? 급락이 나왔는데 요 구간 11월 13일 실적이 나오고 나서 12% 빠졌는데 아직까지 횡보 중에 있죠.
그쵸? 근데 이미 6배가 올라오고 난 뒤에요. 왜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빠지지 않을까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포스코 DX도 똑같아요. 자, 포스코 DX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싼데 왜 급락을 하지 않을까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이 소멸되는 한 그때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그쵸? 즉 지금은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고 있을 때고 기대감이 소멸되는 건 주가가 아니라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즉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이럴 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때까지 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서 저 주가가 움직임이 확 달라지게 될 건데,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그 전에 시세는 모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2주 안에 그쵸,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물론 신규 기준입니다. 내가 고가에서 물려 있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 대비해서 그쵸,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나눌지를 그 단기 보유 전략으로 응용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신규 매매를 진행을 한다면 그 신규로 들어간 물량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시세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관련된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편집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드리지 않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도주를 잡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신고가부터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떤 식으로 신고가를 잡을지를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